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업가 신신당부의 신중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신신당부의 질문요정 이가은입니다. 네, 지난주 볼스 라이브를 할 때 강한 시간 신신당부에 처음 함께했는데요.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역시 저 혼자 할 때와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그 주변에서 혹시 뭐라고 하던가요? 네, 정말 격하게 반응해주신 제 지인분들도 아, 있으셨는데요. 그랬어요. 너무 재밌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제 지인들 중에 프리랜서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예. 그 궁금했던 부분을 정말 잘 말씀해 주셔서 이 채널 앞으로 기대할 거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꼭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야 됩니다. 뿐만 예. 아니라 질문 요정이 질문 부대가 생길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많아도 제가 밤을 새나 있더라도 다 답변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막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좀 다르게 다른 한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신신당부 앞으로 온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고 직접 상담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네. 그 어떤 사연인지 강한 씨가 먼저 한번 간단히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매블쇼 애청자이신 한 남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이 남성분이 매블쇼에서 판사 출신이신 우리 신 변호사님이 나올 때면 진짜 막 너무 재밌는데 막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도가 막 100% 상승한다면서 예. 신신당부 채널까지 구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분 아는데 너무 감사한 정말요? 분이에요. 예, 항상 이게 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주신 분이어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이 신신당부의 최대 구독층이 바로 매블쇼 구독자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매블쇼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들어보니까 그 사연을 주신 내용을 보니까 예. 그 최근에 그 남성분의 아내분께서 아내분이 좀 속상한 일이 있으셨나 봐요.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들어보니까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죄로 경찰서에 나와서 이제 조사를 받으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으신 상황인가 봐요. 예.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신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제가 올리신 그 파일을 쭉 봤거든요. 또 약간 좀 여기 처가 있는데 맘카페 운영자가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자입니다. 예. 그 맘카페에다 올린 건 맞는데 맘카페에 있는 어린이집의 그 원장인 분이 자기에 대해서 이제 명예훼손하고 업무방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다고 해서 지금 사연을 올리신 건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어느 어린이집에서 이제 애를 이제 등원시키다가 조금 뭐 모르겠어요. 마음에 안 드셨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로 옮기시면서 그 전에 있던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제가 이제 그만둘 테니까 이제 그걸 이제 이 등원 조치를 더 이상 등원 안 할 테니까 그걸 좀 끊어주세요.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이제 보육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보육비가 받는 걸 중단하고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학부모한테 보육비가 지급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로 그걸 끊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좀 안 해줬어요. 원장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글을 조금 불만이라고 해봤자 뭐 크게 예를 들면 욕설을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이런 어린이집에서 이런 건 좀 처리 좀 제대로 안 해주시더라. 좀 컴플레인 일종의 컴플레인 개념이었죠. 그래서 뭐 특별히 욕설이나 아니면 뭐 심한 말이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만 봐서는 어느 어린이집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마 도둑이 제발저리시는지 그분은 왜 내 말을 나에 대해서 그렇게 갑자기 그런 거를 올려서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느냐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성립이 돼요? 업무 방해죄와. 그러니까 만약 이걸 경우를 나눠봐야 돼요. 예를 들면 소위 이게 맘카페 같은 경우에 어느 업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컴플레인을 넘어서서 막 비난하고 막 욕하는 글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비방 글들. 예, 그게 뭐 어떤 경우에는 사실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이제 허위 사실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당연히 허위 사실인 경우라면 당연히 처벌받는 게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사실인 경우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올렸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는 이게 있어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하는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이어도
아 정말요? 그래서 사실인데도요? 나 이거 왜 사실을 올렸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이제 네. 공연성이라는 게 필요해. 공연성이 아.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아. 특히나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한 번만 글을 올려도 수십 명, 수천 명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파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올린 경우에는 더 크게 처벌받아요. 가중 처벌받아서 형이 더 세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라도 사실을 올렸고 그 상대방한테는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될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네. 그래서 내가 올렸다. 네. 이런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서 아. 처벌을 받지 않게 돼요. 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예. 아. 그래서 이게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네. 몇 가지 게 좀 필요해요. 이게 왜 어떤 경우에 처벌받느냐? 무조건 뭐 처벌받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게 법절을 보면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거기에 내용이 써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구성 요건이라고 해서 거기에 우선 해당되느냐를 먼저 본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기만 하면 예를 들면 사람을 내가 때렸다, 폭행했다. 그럼 당연히 처벌받는 행위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차원에서 손을 잡거나 이렇게 밀을 쳤다. 아. 이러면 보통 우리가 뭘 주장하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게 정당방위. 그렇죠. 아, 이건 알아요. 예, 잘하시네. 정당방위예요, 바로. 네, 정당방위. 그래서 이게 바로 원래 그 때리나 밀치는 행위는 위법성. 위법한 행위지만 아. 이거를 깨트린다 해가지고 그래서 깨트리는 위법성 행위가 조각이구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법성이 없어지는데 네네. 이거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정당방위라는 거죠. 정당방위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 위법성이라는 그 말 뜻이 이해가 되는 것 가죠. 같아요. 예, 예, 네. 그렇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형사 미성년자 이거 처벌 못하는 것 때문에 내기가 많다는 거예요. 형사 미성년자요? 14세가 안 되면 애들 아무리 나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못 해요. 아, 그 소년법. 예,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크게 말하면 네.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책임을 지려면 그만한 나이라든가 어떤 정신 상태가 돼야 되는데 14세 미만이 안 되면 그 애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손방망이 처벌 뭐 처벌 그런-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호 처분이라고 해서 소년을 아주 심한 경우가 소년을 보내고 아니면 이제 사회봉사를 시키거나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법하는 행위를 깨뜨리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주장하는 게 공공의 이익. 그래서 공공의 이익.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경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까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글만 봐서는 누구에 대한 건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소에 이렇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사람이 명예훼손이 당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특정이 돼야 돼요. 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이게 누구에 대한 글이구나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카페에 올린 이 글에 보면 물론 이게 지역 카페예요. 어느 지역 네. 카페이긴 하지만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한두 개가 있습니까? 아. 엄청 많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게 원장을 내가 명예훼손한 거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단 말이에요.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인터넷에 제 A씨라는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다를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읽는 사람은 그 A씨가 누구지 다 알아요. 근데 제가 A씨를 땡땡땡이라고 말하진 않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난 명예훼손 아니다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누군지 지정하는지 알 수 있으면 그거는 명예훼손죄가 그거 돼요. 약간 애매하지 않아요?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게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부분이 그래서 좀 있어요. 어디까지 해야 이게 특정이 된 거고 어디까지 해야 특정이 안 된 거냐. 근데 이건 개별적으로 만약에 그러면 사건에 들어가 봐서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밝혀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을 추론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지역이라든가 연령대, 사는 곳, 그다음에 뭐 직업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이름만 얘기 안 했을 뿐이지 뭐 다 할 수 있어. 사실 이거는 난 이름 얘기 안 했어요라고 해서 네. 이거를 발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요. 네, 요즘에 막 인터넷상으로 네. 뭐 약간 좀
이렇게 자꾸 뭔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막 다 터트리잖아요. 사실 적시 사실 명예훼손. 적시 명예훼손 그거 해당할 수가 있는 맞아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네. 헌법소원에 들어가 있어요. 아, 이렇게 이거 진짜 왜냐면 몰랐다. 이거는 내가 표현의 자유다. 알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좀 나쁜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려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서 네. 그 사람들 영업 못하게 하거나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단순히 그 사람의 명예만 존중하고 우리의 알 권리 이런 것들 다 침해해도 되는 거냐. 맞아요. 이런 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실제로 이게 헌법소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요게 결론이 나면 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어요. 그렇게 되면 좀 더 그 사실적시 표현의 자유가 좀 더 보장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 이렇게 맘카페나 이렇게 글을 올렸을 때 문제가 되는 건 특히나 네. 이제 뭐 음식점도 마찬가지. 음식점에다가 이상한 악플 예를 들면 이런 뭐 평가를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인 평가를 올리면서 맞아요. 아우 거기 만약 음식이 쓰레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또 하나 주장하는 고소 내용이 뭐냐면 업무방해죄예요. 아 그게 업무방해죄. 그러니까 뭐냐면 업무방해죄 행동을 어떤 행동이 있냐면 첫 번째가 허위사실을 막 퍼뜨려. 네. 그 다음에 위계, 속여. 그 다음에 위력, 사람들 막 떼거지 몰려가서 하는 경우. 이런 방법으로 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는 처벌받는다. 이 경우에 뭐냐면 이런 사실을 퍼뜨려. 물론 허위사실은 아니긴 하지만 이게 뭐 이런 사실을 퍼뜨려서 자기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고소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죠. 허위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업무방해에 해당될 가능성은 좀 떨어져요. 그다음 뭐 속인 것도 당연히 없고. 만약에 진짜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맛이 없었다고 어디에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 대신 올렸는데 이걸 한 번만 올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매 수십 번 수천 통 막 올려. 그럼 그게 아무리 사실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라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는 있겠죠. 진짜 애매하면서도 어. 또 그러니까 생각을 이게 해보게 사실은 되네요. 우리나라가 좀 표현의 자유에 보면서 많은 부분이 제약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이렇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에 네. 그런 이불을 좀 틀어막는. 그래서 오히려 잘못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득을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폐지 논의가 좀 더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결론은 안 난 상태라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서 좀 글을 올리실 때는 네. 가급적이면 상호나 이런 것들은 배제하시고 네.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내용, 뭐 이런 내용으로 내가 피해를 봤다 정도만 올리시지 네. 내가 특정해서 어느 네. 업체다 어느 지역에는 뭐 어느 동네에 있고 뭐 거기 인테리어 내부는 어떻게 생겼고 이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거는 네.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약간의 조심하는. 저격이 담겨 있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로 예. 제가 이해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야, 진짜 이게 참 잘 똑똑하게 잘 알아야지 뭔가를 억울한 일이 당하셨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피해자가 오히려 나중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연 올리신 분의 그 아내분은 피해를 보신 거잖아요. 그쵸. 돈도 사실은 금전적인 손해도 봤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가해자로 몰려서 고소를 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저는 그래서 이건 좀 변호사가 우선은 좀 상담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빌어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네, 진짜 일반인들은 그런 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변호사님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뭐 경찰 조사 나오라고 해서 막 겁만 막 잔뜩 먹지. 이걸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 사례자분도 네, 맞습니다. 어떻게 경찰 조사 나가야 하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예, 맞아요. 지난 14일, 15일 제가 여기 신한부 채널에도 올렸었던 건데,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네. 물론 그걸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 3일 뒤에 뭐 몇 전째 나오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찰서에 나오려니까 겁나서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하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고소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됐는지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 경찰에서 만약에 연락이 오면 아이고 제가 그 변호사와 좀 상담을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정 조율을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을 버신 다음에 그 다음에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물론 이게
당연히 뭐 처벌받는 대상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면 피해자 쪽과 잘 연결해서 합의하는 쪽으로 갈 거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은 변호 상담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경찰서 가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이것들을 좀 상의를 하시고 일종의 큰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해서 재판까지 갔을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가셔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가셔서 조사를 받으시면 네. 그냥 거기 왜냐하면 경찰들은 이것만 몇 년, 몇십 년 하신 분들이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가시다 보면 하다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소설가 쓰고 씌우는 나오실 거예요? 수 있어요. 덤터기까지는 그렇지만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 전달해가지고 그쵸. 억울함을 못 풀고 오히려 더 억울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꼭 변호사 상담하시러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14회, 15회 신당부 꼭 보시길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하고 전화 연결을 해서 좀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이제 상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못해서 그냥 저희 둘이서 그냥 대화 형식으로 해서 소화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저도 제가 정말 명예훼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뉴스로만 접했지 이렇게 자세히 알아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배울 수 있었고, 그래요. 네,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우, 네, 사례자분께도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아우 정말 다행이네요. 사례자님, 그쵸?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 다시 또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직도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보시면서 구독하기랑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바로 미워. 변호사님이 정말 까지 하시잖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법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은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고 신신당부 공식 메일로 주셔도 저희가 다 확인하거든요. 예. 이렇게 막 신변을 막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저희가 익명성 보장 되게 잘 당연하죠. 되죠? 당연합니다. 제일 네, 중요한 당연하다고 부분인데요. 합니다. 네. 그러니까 꼭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궁금하시죠? 제가 네.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new당부@gmail.com 뉴당부, 신당부. 그렇죠. 신당부입니다. 네, 그래서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new당부부 네.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신신당부. 당신의 명예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알 권리도 소중합니다.